여러분, 만약 결혼을 약속한 남자의 가족이 싫은 여러분의 돈만 노리는 사기꾼이라면 어떡하시겠어요? 이건 바로 제게 일어났던 믿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지난 토요일 오전 날씨가 정말 좋았어요. 저는 남자친구 이민준 씨와 그의 어머니 유혜란 여사님을 따라 신혼집을 보러 갔죠. 집을 나서기 전에 엄마 오민정 씨가 신신당부하셨어요. 그 사람들 요구 쉽게 들어주지 마. 애매한 거 있으면 바로 엄마한테 전화하고. 전 그저 웃으며 알겠다고 대답했죠. 그런데 아파트 단지에 도착하자마자 일이 터질 줄 누가 알았겠어요. 부동산 최연석 아저씨가 이미 아파트 밑에서 저희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저희를 보더니 반갑게 맞아주셨죠. 이 선생님, 유 여사님, 서청아 씨. 오늘 보실 집은 방 3개짜리 매물입니다. 인테리어 한지 1년밖에 안 됐고 가구랑 가전도 다 있어서 몸만 들어오시면 돼요. 유혜란 여사님은 입을 삐죽거리며 들어가기도 전부터 트집을 잡기 시작했어요. 이 아파트 단지는 영 별로네. 단지 안에 제대로 된 정원 하나 없고 나중에 내 손주는 어디서 놀라고. 그러면서 복도벽을 손으로 슥 만져보는 거예요. 이것 봐, 벽 페인트가 벌써 벗겨졌잖아. 이거 다 새로 칠해야겠네. 돈 아깝게. 이민준 씨가 옆에서 거들었어요. 어머니, 이 정도면 가성비 정말 좋은 거예요. 저희 예산이 한정돼 있잖아요. 일단 살다가 나중에 더 큰 집으로 이사 가요. 유혜란 여사님은 아들을 쏘아붙였어요. 예산이 부족하면 어쨌다고? 내 여자친구 집안 형편이 그리 넉넉하진 않아도 내 아들을 이런 데서 고생시킬 순 없지. 일단 들어가서 인테리어가 별로면 다른 데 알아보자. 전 뒤에서 조용히 따라가며 속으로 부글부글 끓었어요. 저희 집이 언제 형편이 안 좋다고 했던가요? 유혜란 여사님은 제가 평범한 직장인이라 자기 아들에게 과분하다고 늘 생각했어요. 만날 때마다 누구네 며느리는 혼수로 얼마를 해왔다더라. 그런 소리나 하고 말이죠. 그래도 신혼집을 보러 온 거니까 화를 꾹 참았어요. 집에 들어가자 유혜란 여사님의 트집 잡기는 극에 달했죠. 거실 창문이 너무 작아서 해가 잘 안 드네. 안방 옷장은 슬라이딩 도어라 약해 빠졌고 주방 싱크대 상판은 인조 대리석이라 기름때 잘 끼겠어. 최 중개사님, 여기보다 더 좋은 매물은 없어요? 최 아저씨가 멋쩍게 웃으며 말했어요. 여사님, 이 가격대에서는 이 집이 제일 좋은 조건입니다. 더 좋은 집을 원하시면 예산을 1억 정도는 더 잡으셔야 합니다. 1억을 더 쓰라고요? 유혜란 여사님의 목소리가 갑자기 커졌어요. 우리 민준이 이제 막 사회생활 시작했는데 그만한 돈이 어디 있어요? 그리고 결혼은 둘이 하는 건데 어떻게 우리 집만 돈을 내요? 그녀는 말하면서 은근슬쩍 저를 쳐다봤어요. 제가 돈을 내야 한다는 무언의 압박이었죠. 제가 막 입을 열려는 순간 유혜란 여사님의 휴대폰이 울렸어요. 발신자를 확인하더니 인상을 찌푸리며 베란다로 나가 전화를 받더군요. 여보세요? 무슨 일이야? 나 지금 아들이랑 며느리랑 신혼집 보고 있잖아. 아, 그 일? 그건 집에 가서 얘기해. 됐고 잔소리 말고 끊어. 바로 그때 최연석 아저씨가 제 팔을 살짝 잡아 끌며 부엌으로 가자는 신호를 보냈어요. 저는 잠시 망설이다. 베란다에서 통화 중인 유혜란 여사님을 흘깃 보고는 조용히 그를 따라갔어요. 불 꺼진 부엌은 조금 어두웠죠. 최 아저씨가 목소리를 낮춰 진지하게 말했어요. 서청아 씨, 제가 드릴 말씀이 있는데 꼭 명심하셔야 합니다. 이 결혼 절대 하면 안 됩니다. 덜컥 심장이 내려앉는 기분이었어요.
중개사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무슨 오해가 있으신 거 아니에요? 오해 아닙니다. 최 아저씨는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제가 저 가족과 3번 정도 만났는데 그때마다 청아 씨에 대해 얘기하는 걸 들었습니다. 한 번은 유 여사님이랑 단둘이 얘기하는데 저한테 그러더군요. 서청안의 집에서 신혼집 계약금으로 5천만 원을 혼수로 내게 할 거예요. 우리는 한 푼도 안 드리는 거죠. 약혼만 하면 월급 통장도 민준이한테 맡기게 해서 돈 함부로 못 쓰게 할 거고요. 저는 손에 쥔 휴대폰을 꽉 쥐었어요.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될 정도였죠. 정말 그렇게 말씀하셨다고요? 틀림없습니다. 그리고 또 한 번은 이민준 씨가 여동생 이민지 씨랑 통화하는 걸 들었는데 엄마가 그러는데 결혼하면 서청아 명의로 된 적금 깨서 우리 집 빚 3천만 원 갚는데 보태게 할 거래 라고 하더군요. 청아 씨, 저 사람들은 명백히 당신을 이용하려는 겁니다. 속지 마세요. 제발 다시 생각해 보세요. 그 가족, 당신이 시집갈 만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빚이라고요? 저는 완전히 얼어붙었어요. 그 집에 빚이 있다고요? 민준 씨는 한 번도 그런 얘기 한 적 없는데요. 당연히 말 안 했겠죠. 최 아저씨가 말했어요. 일부러 숨기고 결혼부터 하려는 속셈인 겁니다. 일단 결혼해서 같이 살기 시작하면 당신도 어쩔 수 없이 빚을 같이 갚게 될 테니까요. 청아 씨, 제가 이 일을 오래 해서 며느리 등쳐먹으려는 시댁을 너무 많이 봤어요. 당신은 착한 사람이니 그런 불행에 빠지면 안 됩니다. 그때 베란다에서 유혜란 여사님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민준아, 청아야, 너희들 어디 있니? 꾸물거리지 말고 빨리 보고 가자. 나 저녁밥 해야 돼. 최 아저씨가 서둘러 말했어요. 제가 드릴 말씀은 여기까지입니다. 스스로 잘 판단하셔야 해요. 절대로 그 사람들 요구를 쉽게 들어주지 말고 가족분들과 꼭 상의하세요. 말을 마친 그는 먼저 부엌을 나갔어요. 저는 그 자리에 서서 머릿속이 하얘지는 걸 느꼈어요. 최 아저씨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망치처럼 제 가슴을 내리쳤죠. 계약금 5천만 원, 월급 통장 상납, 빚 3천만 원 변제, 이민준 씨와 유혜란 여사님은 제게 단 한마디도 꺼낸 적 없는 이야기들이었어요. 그들은 처음부터 저를 철저히 계산하고 있었던 겁니다. 청아야, 뭐해? 멍하니 서서. 이민준 씨가 부엌으로 들어와 제 손을 잡아 끌었어요. 어머니가 재촉하시잖아. 빨리 보고 가자. 이 집 어때? 당신만 괜찮다고 하면 우리 중개사님이랑 가격 협상해보자. 저는 그의 얼굴을 쳐다봤어요. 다정하고 믿음직스럽다고 생각했던 얼굴이 지금은 너무나 낯설게 느껴졌어요. 저는 끓어오르는 충격과 분노를 억누르며 아무렇지 않은 척 말했어요. 별로인 것 같아. 다른데 더 알아보자. 저는 그의 손을 뿌리치고 서둘러 부엌을 빠져나왔어요. 유혜란 여사님은 이미 나갈 채비를 마친 상태였어요. 저를 보더니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죠. 다 봤으면 빨리 가자. 이 집도 별거 없네. 나중에 더 좋은 데로 찾아봐. 청아야, 너 집에 가서 엄마한테 잘 좀 말씀드려. 신혼집 계약금 너희 집에서도 좀 보태야지. 어떻게 우리 집만 다 내게 하니. 저는 대꾸 없이 고개만 까딱하고 그들을 따라 나섰어요. 돌아오는 내내 유혜란 여사님은 계약금은 최소 5천만 원은 내야 한다. 인테리어는 자기 뜻대로 해야 한다며 쉬지 않고 떠들어댔고 이민준 씨는 가끔 맞장구를 쳤어요. 하지만 제 귀에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어요. 머릿속은 온통 최 아저씨의 말로 가득 차 있었죠. 이 결혼 정말 해도 되는 걸까? 집에 돌아오자 제 안색이 안 좋은 걸 본 엄마 오민정 씨가 걱정스레 물었어요. 왜 그래? 신혼집 보러 갔다가 안 좋은 일 있었어?
아니면 유 여사님이 또 듣기 싫은 소리 했니? 저는 소파에 주저앉아 최 아저씨에게 들은 이야기를 전부 엄마에게 털어놓았어요. 유애란 여사님이 계약금 5천만 원을 요구하고 월급 통장을 내놓으라고 했다는 것. 그리고 이민준 씨 집에 3천만 원의 빚이 있는데 저더러 갚게 할 속셈이라는 것까지요. 이야기를 다 들은 엄마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졌어요. 세상에, 그 사람들이 정말 너무하는구나. 어떻게 너를 그렇게 이용해 먹을 생각을 해. 청아야, 일단 진정해. 이건 우리가 확실히 알아봐야 해. 중개인 말만 믿을 수도 없고 그렇다고 저들한테 계속 속고만 있을 수도 없잖아. 내일 내 친구 나리한테 부탁해서 이민준 씨네 집안 사정 좀 알아봐 달라고 할게. 중개인 말이 사실인지 아닌지 똑똑히 확인해야지.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마음이 조금은 진정되는 것 같았죠. 결과가 어떻든 저는 더 이상 예전처럼 어리숙하게 굴지 않을 거예요. 그 가족의 진짜 모습을 제대로 파악한 후에 이 결혼을 계속할지 말지 결정해야겠다고 다짐했어요. 다음 날 아침 엄마는 바로 제 친구 강나리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나리는 회계법인에서 감사로 일하는데 발도 넓고 꼼꼼해서 이런 일을 조사하는 데는 최고였죠. 전화를 끊고 엄마가 말했어요. 나리가 최대한 빨리 알아보고 연락 준대. 너무 걱정하지 말고 기다려보자.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은 여전히 불안했어요. 회사에서도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죠. 머릿속은 온통 최 아저씨의 말과 이민준 씨네 빚 생각뿐이었어요. 이민준 씨와의 메신저 대화 기록을 열어봤어요. 지난달에 그가 보낸 메시지가 눈에 들어왔죠. 우리 결혼하면 돈 열심히 모아서 2년 안에 더 큰 집으로 이사 가자. 그때는 그가 참 성실하고 계획적이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보니 그저 자기네 빚 갚을 돈을 저에게서 뽑아내려던 속셈으로밖에 보이지 않았어요. 점심시간 나리에게서 메시지가 왔어요. 청아야, 몇 가지 알아낸 게 있는데 통화 괜찮아? 저는 얼른 사람이 없는 비상계단으로 가서 전화를 걸었어요. 나리의 목소리는 무척 심각했죠. 청아야, 그 중개사 아저씨 말이 전부 사실이야. 이민준 씨 집에 빚이 있는 거 맞아. 그것도 3천만 원이 아니라 총 4천만 원이야. 작년에 아버지가 사업하다가 망해서 친척한테 2,500만 원 빌리고 대부업체에서 1,500만 원을 대출받았대. 아직 하나도 못 갚아서 이자만 계속 불어나고 있는 상황이야. 휴대폰을 든 손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4천만 원이라고? 어떻게? 나한테는 한마디도 안 했는데 집안 사정 물어봤을 때도 그냥 괜찮다고 아무 문제 없다고 했단 말이야. 당연히 너한테 말 안 했겠지. 나리가 말했어요. 그리고 내가 더 알아봤는데 유애란 여사님이 요즘 주변 사람들한테 혼전 재산 약정서에 대해 묻고 다니고 있대. 며느리 혼전 예금을 부부 공동 재산으로 만들 수 있냐고 말이야. 또 청아네 집에서 계약금 내주면 집 명의는 민준이 단독 명의로 할 거라고 했다더라. 뭐라고? 저는 완전히 정신이 나갈 것 같았어요. 재산 약정서? 집도 민준 씨 단독 명의로? 이건 정말 너무하잖아. 더 심한 것도 있어. 나리가 말을 이었어요. 이민준 씨네 이웃한테 물어봤는데 유 여사님이 동네 사람들한테 맨날 자랑하고 다닌대. 우리 아들이 순진한 아가씨 하나 잘 물었어. 이제 집안 돈은 다 내 손아귀에 들어올 거야. 라고. 약혼만 하면 바로 청아 월급 통장 뺏어서 자기가 관리할 거라고 했다더라. 청아야, 정신 차려. 이 가족은 너랑 행복하게 살 생각이 없어. 널 그냥 현금 인출기로 생각하는 거야. 나리와의 통화를 끊고 저는 벽에 기댄 채 주저앉을 뻔했어요. 눈물이 핑 돌았죠. 이민준 씨와 인연을 만났어요. 저는 그가 진심으로 저를 사랑한다고 믿었는데 그와 그의 가족은 처음부터
저를 속이고 이용할 계획만 세우고 있었던 거예요. 4천만 원의 빚, 5천만 원의 계약금, 월급 통장 상납, 재산 약정서까지. 그들은 모든 단계를 치밀하게 계산해 놓고 제가 그들의 덫에 걸려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퇴근 시간 회사 정문을 나서자 이민준 씨가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는 커피 한 잔을 들고 웃으며 다가왔죠. 청아야, 당신이 좋아하는 바닐라 라떼 사왔어. 샷 추가해서. 어제 신혼집 보고 나서 기분이 안 좋아 보이던데. 혹시 우리 엄마가 뭐 기분 나쁜 말이라도 했어? 저는 그의 가식적인 미소를 보자 속이 메스꺼웠어요. 저는 커피를 받아들었지만 마시지는 않고 그냥 말했죠. 아니, 그냥 그 집이 마음에 안 들어서 그래. 다른 데 더 알아보자. 이민준 씨가 서둘러 말했어요. 괜찮아. 그 집 괜찮던데. 우리 엄마가 좀 까다로워서 그래. 당신이 신경 쓰지 마. 원래 말은 그렇게 해도 속은 안 그렇거든. 아, 그리고 엄마가 이달 말에 우리 약혼하자고 하시는데 당신 생각은 어때? 약혼하고 바로 신혼집 계약해서 빨리 결혼하자. 엄마가 손주 보고 싶다고 성화셔. 저는 속으로 비웃었어요. 이달 말에 약혼이라니. 일이 틀어질까봐 서둘러 저를 묶어두려는 속셈이 뻔했죠. 저는 망설이는 척하며 말했어요. 약혼은 중요한 일이잖아. 엄마랑 상의해봐야지. 나 혼자 결정할 순 없어. 그리고 신혼집 계약금 문제도 엄마 의견을 들어봐야 하고. 너도 우리 집 사정 알잖아. 갑자기 5천만 원을 마련하기는 좀 부담스러워. 이민준 씨의 표정이 살짝 굳었어요. 5천만 원이 뭐 그리 큰 돈이라고. 당신네 집 형편 좋은 거 아는데 뭐가 부담스럽다는 거야. 그리고 결혼은 둘이 같이 하는 건데 당연히 당신 집에서도 계약금을 보태는 게 맞지. 저는 손에 든 커피를 꽉 쥐고 몰래 휴대폰 녹음 기능을 켰어요. 말은 그래도 5천만 원이 작은 돈은 아니잖아. 엄마랑 잘 상의해봐야 해. 아, 그리고 어제 중개사 아저씨한테 들었는데 너희 집에 빚이 좀 있다면서? 진짜야? 이민준 씨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그는 시선을 피하며 더듬거렸죠. 아, 아니야. 중개사가 뭘 안다고 그래. 오해야, 오해. 우리 집 형편 괜찮아. 빚 같은 거 없어. 청아야, 남들 말 듣지 마. 우리 사이는 우리가 제일 잘 알잖아. 이제 확신이 들었어요. 그는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게 틀림없었죠. 저는 더 이상 묻지 않고 말했어요. 없다니 다행이다. 그냥 한번 물어본 거야. 늦었네. 나 이제 가봐야겠다. 엄마가 저녁 먹자고 기다리셔. 저는 그렇게 말하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자리를 떴어요. 집에 돌아와 저는 녹음 파일을 엄마와 나리에게 보냈어요. 그리고 나리가 알아낸 빚 내역과 유혜란 여사님이 재산 약정서에 대해 알아보고 다닌다는 사실까지 전부 엄마에게 말씀드렸죠. 엄마는 이야기를 다 듣고는 화가 나서 테이블을 내리쳤어요. 이 사람들이 정말 악랄하구나. 어떻게 널 이렇게까지 속일 수가 있어. 청아야, 이 결혼은 절대 안 된다. 우리가 이대로 당하고만 있을 순 없어. 저들이 자기들의 비열한 계산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만들어야 해. 저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마음속으로 이미 결심이 섰죠. 이대로 물러설 순 없어요. 그들이 나를 속인 대가를 반드시 치르게 할 거예요. 더 많은 증거를 모아서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그들에게 절대 잊지 못할 교훈을 안겨줄 거예요. 그날 밤 나리에게서 다시 메시지가 왔어요. 청아야, 새로운 사실을 알아냈어. 유혜란 여사님이 어떤 부동산 중개인한테 물어봤대. 결혼 후에 진명희의 이름 추가하는 절차에 대해서. 일단 청아의 돈으로 계약금을 내고 진명희는 이민준 단독으로 했다가 결혼하고 1년 뒤에 청아 이름을 추가하는 방법을 알아봤다는 거야.
이건 나중에 이혼할 때 재산 분할 안 해주려는 속셈이 분명해. 조심해. 절대 속으면 안 돼. 메시지를 본 제 마음은 더욱 차가워졌어요. 알았어, 나리야. 고마워. 네가 아니었으면 난 아직도 바보처럼 속고 있었을 거야. 걱정 마. 절대 저들 뜻대로 되게 하진 않을 거니까. 휴대폰을 내려놓고 창밖 야경을 보는데 마음은 이상하게도 평온했어요. 이제부터 그 가족과 제대로 된 싸움을 시작해야 해요. 더 많은 증거를 모아서 그들이 가장 의기양양해 있을 때 상상도 못한 반격을 날려줄 거예요. 더 이상 예전처럼 약하게 당하고만 있지는 않을 거예요. 나와 우리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그 어떤 상처도 받지 않기 위해서. 다음 날 아침 막 잠에서 깼는데 초인종이 울렸어요. 현관문 렌즈로 밖을 보니 유혜란 여사님이 사과 한 봉지를 들고 서 있었어요. 이전에는 본 적 없는 아주 살가운 미소를 띤 채로요. 저는 직감했죠. 약혼과 계약금 이야기를 재촉하러 온 게 틀림없다고요. 저는 재빨리 휴대폰 녹음 기능을 켜서 주머니에 넣고 문을 열었어요. 유혜란 여사님은 제가 들어오라는 말도 하기 전에 거실로 성큼성큼 들어와 사과를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어요. 그러고는 제 손을 덥석 잡고 말했죠. 청아야, 이모가 오늘 온 건 우리 약혼 얘기를 좀 하려고 그래. 내가 민준이 아빠랑 상의했는데 이달 말에 하는 걸로 날짜를 잡았어. 날짜도 다 알아봤는데 아주 길일이래. 어떠니? 저는 망설이는 척하며 말했어요. 어머님, 약혼은 중요한 일이잖아요. 아직 저희 엄마랑 상의도 못했어요. 엄마가 요즘 가게 일로 바쁘셔서 준비할 시간이 없으실 것 같은데. 준비는 무슨 준비야? 이제 한 가족 될 건데 뭘 그렇게 번거롭게 해. 유혜란 여사님은 손을 내저으며 바로 계약금 이야기로 화제를 돌렸어요. 그리고 약혼하면 바로 신혼집 계약해야지. 그 방 3개짜리 집 나랑 민준이는 아주 마음에 들었어. 계약금이 5천만 원 모자라던데 너희 집은 형편 좋으니까 그 정도는 문제 없을 거 아니야. 엄마한테 잘 말씀드려서 돈부터 빨리 받자. 그래야 집 계약도 서두르지. 미적거리다 좋은 집 놓치면 어떡해. 저는 주머니 속 휴대폰을 꽉 쥐고 일부러 미간을 찌푸리며 말했어요. 어머님, 5천만 원이 작은 돈은 아니잖아요. 엄마가 최근에 가게 물건 들여오느라 돈을 많이 쓰셔서 당장은 힘드실 수도 있어요. 그리고 저희 집 돈은 전부 엄마가 관리하셔서 제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엄마랑 잘 상의해 봐야 해요. 상의는 무슨 상의? 유혜란 여사님의 미소가 살짝 옅어지며 말투가 딱딱해졌어요. 청아야, 너 그렇게 말하면 안 되지. 결혼은 너랑 민준이가 하는 건데 너희 집에서 계약금 좀 보태는 게 당연한 거 아니니? 민준이가 너한테 얼마나 잘하는데. 맨날 네가 좋아하는 커피 사다 바치고. 결혼하면 더 잘해줄 거야. 너 이모한테 딴 생각 품지 마. 돈 없다는 소리 하지도 말고. 너희 집 사정 내가 모를 줄 아니. 가게 물건을 들여왔어도 5천만 원 정도는 충분히 만들 수 있잖아. 저는 속으로 비웃었어요. 이제는 아예 대놓고 나오는구나 싶었죠. 저는 일부러 고개를 숙이고 기가 죽은 척 말했어요. 어머님, 정말 딴 생각이 있는 게 아니라 제가 결정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리고 저희 엄마는 항상 결혼은 양가 모두 성의를 보여야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한쪽에만 돈을 내라고 하는 건 아니라고요. 제가 엄마랑 상의도 없이 계약금을 내겠다고 하면 분명히 화내실 거예요. 내 엄마가 화를 내면 어쨌다고. 유혜란 여사님의 목소리가 커졌어요. 정말로 딸을 아끼는 엄마라면 딸 결혼을 위해서 그 정도는 해줘야지. 그리고 그 돈 그냥 내는 게 아니잖아. 나중에 그 집에서 너랑 민준이가 살 건데 너도 그 집 주인이 되는 거야. 손해볼 게 뭐가 있다고 그래. 저는 고개를 들어 그녀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어요. 어머님, 말씀은 그래도 엄마랑 상의는 해야죠.
만약 엄마가 반대하시면 우리가 약혼 날짜를 잡아도 아무 소용없잖아요. 제가 물러서지 않자 유혜란 여사님의 얼굴이 완전히 굳어졌어요. 그녀는 제 손을 놓고 소파에 등을 기댄 채 협박조로 말했죠. 청아야, 내가 분명히 말해두는데 약혼은 이달 말에 무조건 해야 해. 계약금도 너희 집에서 반드시 내야 하고. 만약 네가 동의하지 않으면 그건 민준이랑 잘해볼 생각이 없다는 뜻으로 알겠다. 그때 가서 우리 민준이가 너랑 헤어지자고 해도 원망하지 마라. 속이 울렁거릴 정도였어요. 헤어지자는 말로 저를 협박하다니. 저는 겁먹은 척하며 말했어요. 어머님, 화내지 마세요. 제가 민준 씨랑 잘해볼 생각이 왜 없겠어요. 다만 엄마랑 상의해야 한다는 거죠. 이렇게 할게요. 오늘 저녁에 엄마한테 말씀드리고 내일 바로 답을 드릴게요. 괜찮으시죠? 제가 한 발 물러서는 것처럼 보이자 유혜란 여사님의 표정이 조금 누그러졌어요. 그래야지. 엄마한테 빨리 말씀드려. 질질 끌지 말고. 내가 말하는데 요즘 우리 민준이처럼 괜찮은 남자 만나기 힘들어. 복찬 줄 알아.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유혜란 여사님은 한참 동안 자기 아들이 얼마나 잘났는지, 자기 집안이 저를 얼마나 아끼는지 떠들어대다가 빈손으로 돌아갔어요. 그녀가 나가자마자 저는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 녹음 파일을 저장하고 엄마에게도 바로 전송했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 엄마에게서 전화가 왔죠. 엄마는 몹시 화가 난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 유혜란이라는 사람 정말 해도 해도 너무하는구나. 감히 너를 협박해. 5천만 원이 작은 돈이라고? 자기가 내보라지 그래. 청아야, 저 여자한테 쩔쩔맬 필요 없어. 내일 당장 내 엄마가 반대해서 안 되겠다고 말해버려. 뭐라고 하는지 한번 보자. 저는 웃으며 말했어요. 엄마, 진정해. 난 저 사람들이 어떻게 나오는지 좀 더 구경하고 싶어. 내일 이렇게 말할 거야. 엄마가 좀 더 생각해 보시겠대요. 라고. 우리가 돈을 낼 가능성이 있는 것처럼 보이게 말이야. 그렇게 해서 저들이 약혼 준비를 다 마치고 친척들한테까지 소문을 다 냈을 때, 그때 우리가 제대로 한 방 먹이는 거야. 사람들 앞에서 망신 제대로 당하게. 엄마도 제 말을 듣고는 웃었어요. 그래, 내 생각이 더 깊구나. 좋아, 내 말대로 하자. 그 여자랑 얘기할 때 절대 티나게 행동하면 안 된다. 만약 또 너를 압박하면 바로 엄마한테 전화해. 내가 상대할 테니. 전화를 끊고 테이블 위에 사과를 치우려는데 이민준 씨에게서 메시지가 왔어요. 청아야, 우리 엄마가 약혼 얘기하러 가셨다며? 엄마도 다 우리 잘 되라고 그러시는 거니까 너무 화내지 마. 계약금 문제는 당신이 엄마한테 잘 좀 말씀드려줘. 우리 빨리 약혼하고 결혼하자. 나 당신이랑 빨리 같이 살고 싶어서 기다리기 힘들어. 저는 그의 가식적인 메시지를 보며 냉소를 지었어요. 알아, 어머님도 우리 생각해서 그러시는 거겠지. 오늘 저녁에 엄마한테 잘 말씀드려 볼게. 내일 답 줄게. 라고 답장을 보내고 저는 테이블 위의 사과를 전부 쓰레기통에 쏟아부었어요. 유혜란 여사님이 가져온 건 손대기도 싫었거든요. 저는 소파에 앉아 그동안 모아온 증거들을 다시 한번 훑어봤어요. 빚내역, 재산 약정서문의 기록, 이민준 씨의 거짓말 녹음 파일, 그리고 유혜란 여사님의 협박 녹음까지. 증거가 쌓여갈수록 제 마음은 오히려 더 단단해졌어요. 오후에 회사에서 일하고 있는데 나리에게서 메시지가 왔어요. 청아야, 유혜란 여사님이 자기 친구들한테 그랬대. 청아네 돈으로 계약금 내면 진명이는 민준이 단독으로 할 거야. 그리고 청아한테 각서도 하나 받아야지. 나중에 이혼해도 집은 절대 못 나눠준다고. 조심해, 저 여자한테 속아서
아무데나 사인하면 안 돼. 저는 알았어. 아무것도 사인 안 할 거야. 걱정 마. 모든 증거를 다 모아서 저들이 저지른 짓에 대한 대가를 반드시 치르게 할 테니까 라고 답했어요. 퇴근길, 회사 앞에 또 이민준 씨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번에는 장미꽃 한 다발을 들고 있었죠. 그는 웃으며 다가와 말했어요. 청아야, 이 꽃 당신 거야. 매일매일 행복하라고. 계약금 문제는 엄마한테 말씀드렸어? 오늘 우리 엄마가 그러시는데 만약 당신 집에서 계약금 내주면 약혼 선물로 금팔찌 하나 해주신대. 저는 장미꽃을 받아들었지만 아무런 감동도 느껴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역겨웠죠. 저는 기쁜 척하며 말했어요. 아직 엄마한테 말 못했어. 오늘 저녁에 잘 말씀드려 볼게. 아마 괜찮을 거야. 제 말을 듣자 이민준 씨의 눈이 반짝 빛났어요. 정말? 잘됐다, 청아야. 역시 당신이 최고야. 우리 결혼하면 내가 정말 잘할게. 뭐든지 다 당신 말 들을게. 저는 그저 웃어 보였어요. 뭐든지 다 듣겠다는 그의 말이 그저 돈을 얻어내기 위한 거짓말이라는 걸 이미 알고 있었으니까요. 이달 말 약혼식 날, 그와 그의 가족에게 거짓말과 속임수의 대가가 얼마나 끔찍한지 똑똑히 보여줄 거예요. 집에 돌아와 저는 장미꽃을 쓰레기통에 던져버리고 엄마에게 이민준 씨가 꽃과 금팔찌를 미끼로 던진 이야기를 했어요. 엄마는 웃으며 말했죠. 이제 아주 투자를 하는구나. 하지만 그런 사소한 걸로 우리를 속일 순 없지. 우리는 그냥 이달 말 약혼식에서 벌어질 재미있는 쇼를 기다리기만 하면 돼.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마음속은 기대감으로 가득 찼죠. 이달 말 약혼식은 그 가족의 추악한 계산이 끝나는 날이자 제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날이 될 거예요. 며칠 후 집에서 증거들을 정리하고 있는데 초인종이 울렸어요. 현관 렌즈로 보니 이민준 씨의 여동생 이민지 씨가 백팩을 메고 서 있었어요. 얼굴에는 짜증이 가득했죠. 얘가 여긴 어떻게 왔지? 우리 집 주소를 알려준 적도 없는데. 제가 문을 열자마자 이민지 씨는 거실로 성큼성큼 들어와 백팩을 소파에 던지고는 집안을 훑어보기 시작했어요. 그녀는 입을 삐죽거리며 말했죠. 언니, 집 인테리어가 왜 이렇게 평범해요? 생각보다 훨씬 별로네. 난 언니네 집 엄청 잘 사는 줄 알았는데. 저는 그녀의 비아냥을 무시하고 물었어요. 우리 집 주소는 어떻게 알았어? 오기 전에 연락이라도 하지 그랬어. 오빠가 알려줬죠. 이민지 씨는 아무렇지 않게 말했어요. 오빠가 언니는 착해서 제가 와보는 거 신경 안 쓸 거라고 했어요. 그리고 어차피 이제 한가족 될 건데 제가 언니 집에 오는데 미리 연락까지 해야 해요? 그러면서 그녀는 제 침실로 곧장 걸어가더니 옷장 문을 휘결려고 했어요. 저는 황급히 달려가 그녀를 막았죠. 뭐 하는 거야? 거긴 내 방이야. 함부로 만지지 마. 이민지 씨는 제 손을 뿌리치고 기어코 옷장 문을 열었어요. 그리고는 옷장 안의 옷들을 가리키며 비웃었죠. 어우, 언니, 이런 싸구려 옷만 입어요? 이 티셔츠들은 딱 봐도 10,000원도 안 하겠네. 바지는 시장표고. 이런 거 입고 우리 오빠랑 데이트하면 오빠 창피한 건 생각 안 해요? 저는 주먹을 꽉 쥐고 분노를 억누르며 말했어요. 내가 무슨 옷을 입든 얼마짜리를 입든 너랑은 상관없는 일이야. 손님으로 왔으면 거실에 얌전히 앉아 있어. 남의 물건 함부로 뒤지지 말고 만약 시비 걸러온 거면 지금 당장 나가. 시비라니요. 이민지 씨는 허리에 손을 얹고 대려 큰 소리 쳤어요. 다 언니 좋으라고 하는 소리잖아요. 우리 오빠가
얼마나 잘났는데. 명문대 나와서 직장도 좋고. 언니가 이렇게 촌스럽게 하고 다니면 남들이 우리 오빠가 거지 같은 여자랑 결혼하는 줄 알 거 아니에요. 앞으로 우리 오빠랑 결혼할 거면 이미지 관리 좀 하세요. 우리 집안 망신시키지 말고. 저는 냉소하며 말했어요. 난 네가 나 좋으라고 하는 소리 필요 없고 너희 집안 망신시킬 일도 없어. 오히려 손님이라는 사람이 주인 물건을 함부로 뒤지고 옷차림까지 지적하는 게 너희 집안 교육 수준을 보여주는 거 아니니? 제 말에 이민지 씨의 얼굴이 울그락불그락해졌지만 그녀는 지지 않고 말했어요. 지금 중요한 얘기를 하려는 거잖아요. 엄마가 그러시는데 언니네서 계약금 5천만 원 내기로 했다면서요. 그럼 잘 됐네요. 엄마가 그러셨는데 결혼하기 전에 언니 월급 통장 오빠한테 맡기래요. 언니 돈 함부로 쓸까봐 그런데요. 여자 혼자 돈 많이 갖고 있어봤자 쓸 데도 없잖아요. 오빠한테 맡기면 나중에 집안에 돈 쓸 일 있을 때 편하고 좋죠. 내 월급 통장을 내 오빠한테 맡기라고? 저는 제 귀를 의심했어요. 내가 번 돈을 왜 내 오빠한테 맡겨? 내가 내 돈을 어떻게 쓰든 너희랑 무슨 상관인데? 이민지, 너 지금 선 넘는 거 아니니? 내가 선을 넘어요? 이민지 씨의 목소리가 커졌어요. 이건 우리 엄마 말씀이고 다 우리 집안 잘 되라고 하는 소리예요. 언니가 우리 오빠랑 결혼하면 우리 집 사람이 되는 거고 그럼 언니 돈도 당연히 우리 집 돈이 되는 거죠. 오빠한테 맡기는 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왜 이렇게 이기적이에요? 정말 철이 없네.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문을 가리키며 소리쳤죠. 너 당장 나가. 우리 집은 너처럼 예의 없고 남의 일에 참견하기 좋아하는 사람 환영 안 해. 내 엄마 말은 소용없어. 내 돈은 내가 관리하고 내 인생도 내가 알아서 해. 여기서 계속 헛소리 할 거면 네 오빠한테 전화해서 너 데려가라고 할 거야. 이민지 씨는 제가 이렇게 강하게 나올 줄 몰랐는지 잠시 멈칫하더니 이내 발악하기 시작했어요. 날 쫓아내겠다고요? 난 안 나가요. 여긴 우리 오빠의 미래집이고 그럼 내 집이기도 하다고요. 내가 있고 싶을 때까지 있을 거예요. 만약 나한테 함부로 하면 엄마한테 다 잃을 거예요. 엄마한테 오빠랑 약혼 못하게 해달라고 할 거라고요. 저는 더 이상 그녀와 말을 섞고 싶지 않았어요. 바로 휴대폰을 꺼내 그녀가 보는 앞에서 이민준 씨에게 전화를 걸었죠. 전화가 연결되자 저는 일부러 스피커폰으로 바꿨어요. 이민준 씨, 당신 동생 이민지 씨가 우리 집에 와서 내 옷장을 멋대로 뒤지고 결혼 전에 월급 통장을 당신한테 맡기라고 하네. 빨리 와서 당신 동생 좀 데려가. 전화기 너머에 이민준 씨가 다급하게 말했어요. 청아야, 화내지 마. 내가 지금 바로 갈게. 민지야, 청아 씨랑 싸우지 말고 일단 나와 있어. 이민준 씨의 목소리를 듣자 이민지 씨의 기세가 한풀 꺾였어요. 그녀는 저를 매섭게 쏘아보고는 소파 위에 백팩을 집어들고 가면 될 거 아니에요. 뭐가 그렇게 잘났다고 하고 중얼거리며 문을 쾅 닫고 나가버렸어요. 그녀의 뒷모습을 보며 저는 한숨을 돌렸죠. 전화를 끊고 주머니에 휴대폰을 넣으려는 순간 나리에게서 메시지가 도착했어요. 청아야, 내가 알아봤는데 이민지 얼마 전에 친구들한테 그랬대. 우리 오빠 결혼하면 나 오빠네 집 들어가서 살 거야. 새언니한테 최신 휴대폰이랑 새 옷 사달라고 해야지. 걔 너한테 빌부터 살 작정인가 봐. 나도 방금 느꼈어. 걔도 자기 엄마랑 똑같아. 나를 이용해 먹을 생각뿐이야. 하지만 괜찮아. 절대 저들 뜻대로 되게 하진 않을 거니까. 약혼식 날 저들이 나를 속인 대가가 얼마나 큰지 똑똑히 보여줄 거야. 라고 답장을 보냈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 이민준 씨가 도착했어요. 그는 문을 열자마자 연신 사과했죠. 청아야, 미안해.
민지가 아직 어려서 철이 없어서 그래. 당신이 이해해줘. 내가 단단히 혼내놨으니까 다시는 당신 물건 함부로 만지거나 이상한 소리 안 할 거야. 저는 그를 차갑게 쳐다보며 말했어요. 이민준 씨, 이건 어려서 철이 없는 문제가 아니야. 이건 집안 교육의 문제지. 당신 내 가족은 어머니부터 동생까지 전부 나를 속이고 이용할 생각만 하잖아. 계약금을 내라, 월급 통장을 내놔라. 심지어 이혼하면 집도 나눠주지 않을 각서를 쓰라고? 당신들, 도대체 날 뭐라고 생각하는 거야? 이민준 씨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청아야, 오해야, 남들 말 듣지 마. 우리 가족은 절대 당신을 속이려는 게 아니야. 그냥 엄마랑 동생이 말이 좀 직설적이라서 그래. 나쁜 뜻은 없어. 마음에 담아두지 마. 오해라고? 저는 휴대폰을 꺼내 예전에 녹음해둔 유혜란 여사님의 협박 녹음 파일을 틀었어요. 이것도 오해야. 당신 어머니가 나한테 계약금 안 내면 당신이랑 헤어지게 만들겠다고 협박했는데 이것도 나쁜 뜻이 없는 거라고? 이민준 씨는 녹음 내용을 듣고는 입만 벙긋거릴 뿐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저는 그의 초라한 모습을 보며 동정심은커녕 실망감만 느꼈죠. 그와 더 이상 말해봤자 소용없다는 걸 알았어요. 저는 그저 약혼식 날이 오기만을 기다리면 돼요. 그들에게 이 모든 관계를 완전히 끝장낼 그날을요. 이민준 씨는 한참을 앉아 있다가 제가 아무 말도 하지 않자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청아야, 나 먼저 가볼게. 당신도 잘 생각해봐. 너무 화내지 말고. 약혼은 우리 원래 계획대로 진행하는 거지? 응? 저는 대답 대신 문을 가리켰어요. 이민준 씨는 한숨을 쉬며 돌아갔죠. 그가 떠난 후 저는 엄마에게 낮에 있었던 이민지 씨와의 다툼과 나리가 알아낸 이민지의 속셈에 대해 모두 말씀드렸어요. 엄마는 이야기를 다 듣고는 화가 나서 말했죠. 그 집안은 정말 하나부터 열까지 다 사기꾼들이구나. 청아야, 걱정 마. 약혼식 날 엄마가 너랑 같이 가줄게. 그때도 그들이 너한테 함부로 짓거리는지 한번 보자.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마음은 더욱 굳어졌죠. 이달 말 약혼식에서 저는 반드시 그들이 저지른 모든 계산에 대해 가장 끔찍한 대가를 치르게 할 거예요. 다음 날 저는 일부러 유혜란 여사님께 전화를 걸어 아주 밝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어머님, 좋은 소식이에요. 엄마랑 상의했는데 계약금 5천만 원 내주시기로 했어요. 전화기 너머 유혜란 여사님의 목소리가 흥분으로 가득 찼죠. 정말? 잘됐다. 청아야. 역시 네가 최고야. 그리고 너희 엄마께도 정말 감사하다고 전해드려. 정말 현명하신 분이야. 걱정 마. 앞으로 내가 널 친딸처럼 아껴줄게. 저는 속으로 비웃으며 겉으로는 상냥하게 말했어요. 어머님, 뭐려. 당연히 제가 해야 할 일인걸요. 아, 그리고 어머님. 엄마가 어머님이랑 아버님 한번 뵙고 싶어 하세요. 계약금 문제랑 약혼식 세부 사항에 대해 의논하고 싶으시대요. 언제가 편하세요? 언제든지 좋지. 유혜란 여사님이 서둘러 말했어요. 그럼 내일 오후 어떠니? 우리 조용한 찻집에서 차 한잔하면서 얘기하자. 괜찮지? 저는 네, 좋아요. 그럼 내일 오후 3시에 찻집에서 엄마랑 같이 어머님, 아버님 기다리고 있을게요. 라고 말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통화가 끝나자마자 저는 녹음 파일을 저장하고 엄마에게 전화해 내일 만남에 대해 상의했어요. 엄마는 웃으며 말했죠. 잘했어. 내일 엄마가 너랑 같이 갈게. 어디 한번 그 사람들하고 제대로 얘기 좀 해보자. 무슨 꿍꿍이가 더 있는지. 엄마는 휴대폰 배터리를 꽉 채워서 계속 녹음하라고 신신당부했어요. 증거는
많을수록 좋다고요. 다음 날 오후 저와 엄마는 약속 시간보다 30분 일찍 찻집에 도착했어요. 창가 자리에 앉아 휴대폰을 녹음 모드로 설정하고 가방 안에 넣어두었죠. 삼시정각 유혜란 여사님과 이민준 씨의 아버지 이정국 씨, 그리고 이민준 씨까지 세 사람이 찻집으로 들어왔어요. 유혜란 여사님은 저희를 보자마자 활짝 웃으며 다가와 엄마 손을 잡았어요. 사부인, 정말 고맙습니다. 계약금 내주신다니 정말 현명하신 분이에요. 엄마는 웃으며 말했어요. 다 아이들을 위한 건데요. 뭐려. 일단 앉아서 얘기하시죠. 자리에 앉자마자 유혜란 여사님은 조급하게 계약금 이야기를 꺼냈어요. 사부인, 청아가 계약금 5천만 원 내주신다고 하던데, 그럼 그 돈은 언제쯤 받을 수 있을까요? 저희가 중개인이랑 얘기해놨는데 돈만 들어가면 바로 계약서 쓸 수 있거든요. 엄마는 찻잔을 들어 한 모금 마시고는 말했어요. 돈이야 계약서에 문제만 없으면 언제든지 보내드릴 수 있죠. 그런데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진명이는 누구 이름으로 하실 건가요? 우리 청아가 계약금을 내는 건데 민준 씨 단독 명의로 하는 건 좀 그렇지 않나요? 유혜란 여사님의 표정이 살짝 굳었어요. 사부인,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청아랑 민준이는 이제 부부가 될 건데 누구 이름으로 하든 무슨 상관이에요. 그리고 민준이가 남자고 가장인데 집안일은 민준이가 책임져야 하니 진명이도 당연히 민준이 이름으로 해야죠. 이정국 씨도 거들었어요. 맞습니다. 사부인. 진명이를 민준이 앞으로 하는 게 두 사람을 위해서도 좋은 겁니다. 나중에 아이가 생겨도 호적 문제 같은 게 편하고요. 저는 그들의 뻔뻔한 연극을 보며 일부러 말했어요. 아버님, 어머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5천만 원은 저희 엄마가 힘들게 버신 돈이에요. 만약 민준 씨 단독 명의로 하면 저희 엄마가 불안해하실 거예요. 그리고 저랑 민준 씨는 아직 결혼한 것도 아닌데 만약이라도 무슨 일이 생기면 저는 돈만 날리는 거잖아요. 유혜란 여사님이 서둘러 말했어요. 청아야,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니? 너랑 민준이 사이가 얼마나 좋은데 무슨 일이 생기겠어. 그리고 우리 이제 곧 약혼할 거잖아. 약혼하면 한 가족인데 뭘 그렇게 따지니? 이민준 씨도 옆에서 거들었죠. 청아야, 걱정 마. 내가 앞으로 너한테 정말 잘할게. 이 집은 우리 둘의 집이야. 누구 이름으로 하든 무슨 상관이야. 그냥 엄마 말씀대로 내 이름으로 하자. 절대 너 손해보게 안 할게. 엄마가 찻잔을 내려놓으며 단호하게 말했어요. 민준 군, 그렇게 말하면 안 되지. 5천만 원은 작은 돈이 아니야. 우리 청아의 혼전 재산이라고. 청아 이름으로 하거나 두 사람 공동 명의로 하는 건 괜찮아. 하지만 민준 군 단독 명의는 절대 안 돼. 우리 청아가 착하다고 해서 우리가 손해볼 순 없지. 엄마의 태도가 완강하자 유혜란 여사님은 한 발 물러섰어요. 그럼 공동 명의로 하죠. 그런데 사부인, 제가 부탁이 하나 있는데 청아한테 각서 하나만 쓰게 하면 안 될까요? 나중에 혹시라도 이혼하게 되면 이 집은 분할하지 않겠다고요. 계약금은 사부인 댁에서 내시는 거니까 저희도 괜히 욕심부리고 싶진 않아서요. 저는 속으로 웃음이 터질 뻔했어요. 말이 좋아 욕심이 없다는 거지. 결국 제 돈으로 산 집을 온전히 자기들 것으로 만들려는 속셈이었죠. 저는 망설이는 척하며 말했어요. 어머님, 그 각서는 엄마랑 상의해봐야 할 것 같아요. 제가 결정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아, 그리고 어머님, 민준 씨한테 들었는데 되게 요즘 사정이 좀 어려우시다면서요. 혹시 급하게 돈이 필요하신 거면 제가 엄마한테 말씀드려서 좀 빌려드릴 수도 있어요. 유혜란 여사님과
이민준 씨가 서로를 쳐다보았어요. 두 사람의 눈에 스치는 희망의 빛을 저는 놓치지 않았죠. 이민준 씨가 서둘러 말했어요. 청아야, 어떻게 알았어? 사실 뭐 큰일은 아니고 아버지가 예전에 사업하다가 돈을 좀 잃으셔서 빚이 4천만 원 정도 있거든. 아직 못 갚아서 이자가 좀 붙고 있어. 유혜란 여사님도 재빨리 말을 보탰어요. 그래, 청아야, 네가 사부인께 잘 말씀드려서 4천만 원만 먼저 빌려주면 우리가 나중에 돈 생기는 대로 바로 갚을게. 걱정 마. 우리가 너한테 신세만 지진 않을 거야. 약혼식 비용은 우리가 전부 낼게. 저는 속으로 쾌재를 불렀어요. 드디어 제 발로 함정에 걸어 들어오는구나. 저는 곤란한 척하며 말했죠. 4천만 원이요? 그건 정말 큰 돈인데 엄마랑 잘 상의해 봐야겠네요. 그런데 어머님, 왜 진작 말씀 안 하셨어요? 이제 한 가족인데 어려울 때 서로 돕고 살아야죠. 유혜란 여사님이 서둘러 말했어요. 네가 걱정할까 봐 그랬지. 청아야, 역시 네가 마음이 깊어. 나중에 민준이랑 결혼하면 우리가 절대 너 고생 안 시킬게. 그때 엄마가 대화에 끼어들었어요. 청아야, 그 얘기는 우리 집에 가서 다시 하고. 지금은 약혼식 얘기부터 하자. 유 여사님, 약혼식은 어디서 하실 생각이세요? 하객은 얼마나 오시고요? 엄마가 화제를 돌리자 유혜란 여사님은 아쉬운 듯 입맛을 다시며 말했어요. 약혼식은 우리 동네에서 제일 큰 호텔에서 하려고요. 하객은 한 500명 정도? 우리 집안 친척이랑 친구들 다 부를 거예요. 우리 민준이가 이렇게 예쁜 며느리를 얻었다는 거 다들 보게 해야죠. 저와 엄마는 서로를 쳐다보며 속으로 비웃었어요. 1시간 정도 이야기를 나눈 후 저희는 자리에서 일어났죠. 찻집을 나오며 엄마가 웃으며 말했어요. 잘 됐다. 드디어 자기들 입으로 빚 4천만 원 있다는 걸 실토했네. 그것도 모자라 돈까지 빌려달라고? 이 녹음 파일이 아주 결정적인 증거가 되겠어. 저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러게요. 이렇게 쉽게 넘어올 줄은 몰랐어요. 이제 증거는 충분해요. 약혼식 날, 저들 입에서 아무 말도 못 나오게 만들 수 있겠어요. 집에 돌아와 저는 오늘의 녹음 파일을 정리해서 나리에게 보냈어요. 나리는 바로 답장을 보냈죠. 청아야, 잘했어. 이제 증거는 완벽해. 약혼식 날 저 사람들 가면을 벗겨버릴 일만 남았네. 아, 그리고 내가 알아봤는데 이민준 요즘 다른 여자랑 계속 연락하고 있더라. 청아네 돈만 받으면 너한테 갈게. 라고 했다는군. 내가 채팅 기록 캡처해서 보내줄게. 이것도 증거로서. 나리가 보내준 채팅 기록 캡처본을 보며 이민준 씨에 대한 마지막 남은 미련마저 산산조각 났어요. 나리야, 고마워. 네가 아니었으면 내가 저런 쓰레기인 줄도 몰랐을 거야. 약혼식 날 저 집안 전체를 망신시켜 줄게.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할 거야. 엄마가 다가와 제 어깨를 다독였어요. 청아야, 화내지 마. 그럴 가치도 없는 사람들이야. 약혼식만 끝나면 우리는 저들과 완전히 끝이야. 다시는 엮일 일도 없을 거야. 걱정 마. 엄마가 항상 내 곁에 있을게. 우리 딸 절대 상처받게 하지 않을 거야.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마음속은 기대감으로 가득 찼죠. 이달 말 약혼식은 그 가족에게는 잊을 수 없는 악몽이, 그리고 저에게는 새로운 인생의 시작이 될 거예요. 저는 모든 준비를 마쳤어요. 그날이 오기만을 기다릴 뿐이었죠. 나리에게서 이민준의 외도 증거를 받은 후 저는 모든 증거를 하나의 파일로 정리했어요. 빚 내역, 재산 약정 서문의 기록, 유혜란 여사님의 협박 녹취, 이민준의 거짓말 녹취, 이민지 씨의 막말 녹취, 그리고 찻집에서의 대화 녹취와
이민준의 외도 채팅 기록까지. 이 증거들이라면 약혼식장에서 그들의 체면을 완전히 짓밟아버리기에 충분했죠. 그 후 며칠간 저는 일부러 이민준에게 차갑게 대했어요. 먼저 연락하지도 않았고 전화가 와도 바쁘다는 핑계로 서둘러 끊었죠. 그가 뭔가 이상하다는 걸 눈치채고 먼저 저를 찾아오게 만들 속셈이었어요. 예상대로 금요일 저녁 이민준은 커다란 장미꽃 다발을 들고 저희 집 앞에 나타났어요. 저는 현관 렌즈로 그를 확인하고 속으로 비웃으며 문을 열었죠. 물론 주머니 속에는 녹음 중인 휴대폰이 있었고요. 청아야, 왜 요즘 나한테 이렇게 쌀쌀맞아? 내가 뭐 잘못한 거 있어? 이민준은 장미꽃을 내밀며 상처받은 표정을 지었어요. 메시지를 보내도 답장도 없고 전화해도 바쁘다고만 하고. 나 정말 걱정했단 말이야. 저는 꽃을 받지 않고 그가 들어올 수 있도록 비켜주며 말했어요. 아니, 그냥 요즘 일이 많아서 피곤해서 그래. 이민주는 거실로 들어와 꽃을 테이블에 내려놓고 제 손을 잡으며 울먹이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청아야, 나도 알아. 얼마 전에 우리 엄마랑 동생이 너한테 함부로 말해서 상처받았지? 내가 정말 많이 혼내놨어. 이제 다시는 너한테 그렇게 안 할 거야. 그러니까 제발 나한테 화 풀면 안 될까? 저는 그의 손을 뿌리치고 소파에 앉아 차갑게 말했어요. 너한테 화난 거 아니야. 그냥 우리가 결혼하는 게 맞는 건지 다시 생각해 보는 중이야. 그 말을 듣자 이민주는 제 옆에 바싹 붙어 앉아 제 손을 다시 잡았어요. 청아야, 우리가 왜 안 맞아? 우리 인연이나 만났잖아. 우리 첫 데이트 때 내가 너 좋아하는 떡볶이 사줬던 거 기억 안 나? 네가 너무 맛있게 먹어서 입가에 다 묻히고 내가 닦아주니까 부끄러워했잖아. 작년 내 생일에는 내가 2달 동안 월급 모아서 목걸이 사줬을 때 네가 감동해서 울었던 것도 다 잊었어? 저는 속이 메스꺼웠어요. 어떻게 저런 말을 아무렇지 않게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아무렇지 않은 척 말했어요. 기억해. 하지만 그건 다 과거의 일이잖아. 결혼은 평생을 함께하는 건데 과거만 보고 결정할 순 없어. 나도 알아. 평생을 함께하는 일이니까. 내가 너랑 잘 살고 싶다는 거잖아. 이민준이 다급하게 말했어요. 우리 엄마는 그냥 손주가 보고 싶어서 조급한 마음에 너한테 그런 요구를 하신 거야. 나쁜 뜻은 없었어. 이번 한 번만 용서해주고 우리 약혼식 잘 준비하자. 결혼하면 내가 뭐든지 다 내 말 들을게. 월급 통장도 너한테 맡기고 집안일도 다 네가 하자는 대로 할게. 응? 저는 그의 가식적인 얼굴을 보며 일부러 물었어요. 정말이야? 정말 나한테 월급 통장을 맡길 거라고? 당신 어머니 말씀처럼 내 통장을 당신한테 맡기라고 하진 않을 거고? 당연하지. 내가 어떻게 내 통장을 달라고 하겠어. 내 건 내 거고, 내 건 당연히 내 거지. 앞으로 집안 돈은 전부 내가 관리해. 난 한 푼도 안 건드릴게. 약속해. 그럼 빚은? 제가 갑자기 물었어요. 너희 집 빚 4천만 원, 그건 어떻게 갚을 건데? 설마 나더러 같이 갚자고 하진 않겠지? 이민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그는 시선을 피하며 더듬거렸죠. 아, 아니야. 그 빚은 내가 알아서 갚을게. 너한테는 절대 부담 안 줘. 내가 열심히 일해서 야근도 하고 어떻게든 빨리 갚을게. 너 고생 안 시킬 거야. 저는 이제 완전히 확신했어요. 그는 끝까지 거짓말을 하고 있었죠. 저는 휴대폰을 꺼내 나리가 보내준 채팅 기록 캡처본을 그의 눈앞에 들이밀었어요. 그럼 이 여자한테 청안의 돈만 받으면 너한테 갈게 라고 한 건 무슨 뜻이야? 우리 집 돈 받아서 빚 갚으려고? 아니면 이 여자랑 같이 쓰려고?
채팅 기록을 본 이민주는 그대로 얼어붙었어요. 그는 손을 부들부들 떨며 변명했죠. 아니야, 청아야, 오해야. 이건 그냥 장난친 거야. 나 쟤랑 그냥 친구 사이야. 진짜야. 장난이라고? 저는 비웃었어요. 한 달 넘게 나 흉보고 다닌 것도 장난이야? 내가 답답하고 재미없는 여자라면서 쟤랑 있어야 즐겁다고 한 것도? 이민준, 너 정말 역겹다. 이민준이 갑자기 무릎을 꿇고 제 바짓가랑이를 붙잡았어요. 청아야, 내가 잘못했어. 정말 잘못했어. 그냥 내가 잠시 미쳤었나 봐. 내가 사랑하는 사람은 너뿐이야. 제발 헤어지자고 하지 마. 약혼 취소는 안 돼. 제발 이번 한 번만 용서해줘. 나 다시는 쟤랑 연락 안 할게. 지금 바로 차단할게. 지금 당장. 그는 허둥지둥 휴대폰을 꺼내 제 앞에서 그 여자의 연락처를 차단하고 채팅 기록까지 삭제했어요. 그리고는 제게 휴대폰을 내밀었죠. 봐, 청아야. 다 지웠어. 다시는 연락 안 할게. 제발 용서해줘. 저는 그의 초라한 모습을 보며 일말의 동정심도 느끼지 않았어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의 손을 뿌리쳤죠. 이민준, 너무 늦었어. 연락처랑 채팅 기록 지운다고 해서 네가 저지른 짓이 없어지니? 넌 우리 집 돈을 노렸고 내 뒤에서 다른 여자랑 바람까지 피웠어. 내가 너 같은 사람이랑 약혼하고 결혼할 것 같아? 이민준이 더 애원하려 했지만 저는 문을 가리키며 소리쳤어요. 당장 나가. 다시는 보고 싶지 않아. 약혼식 같은 건 꿈도 꾸지 마. 우리는 이걸로 끝이야. 저는 그를 문 밖으로 밀어내고 문을 쾅 닫아버렸어요. 문에 기댄 채 저는 길게 숨을 내쉬었죠. 그리고 바로 엄마에게 전화해 방금 있었던 일을 모두 말씀드렸어요. 엄마는 그 이민준이라는 놈 정말 쓰레기구나. 네가 일찍 알아채서 정말 다행이다. 안 그랬으면 평생 고생할 뻔했어. 잘했어. 청아야. 그런 놈이랑은 완전히 끝내야 해. 더 이상 엮이지 마. 라고 말씀하셨어요. 전화를 끊고 저는 테이블 위에 장미꽃 다발을 쓰레기통에 던져버렸어요. 이민준과의 관계는 이제 완전히 끝났어요. 남은 건 약혼식 날 그 가족에게 이 모든 일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뿐이었죠. 다음 날 아침 유혜란 여사님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청아야, 민준이가 어제 너 찾아갔다면서? 어떻게 애를 그냥 쫓아내니? 너 민준이랑 약혼 취소하겠다는 거 진짜야? 고작 다른 여자랑 연락 몇 번 했다고 그러는 거면 네가 너무 속이 좁은 거 아니니? 저는 차갑게 대답했어요. 어머님, 이건 속이 좁은 문제가 아니라 신뢰의 문제입니다. 그는 저희 집 돈을 노렸고 제 뒤에서 바람까지 피웠어요. 그런 남자랑 결혼할 생각 없습니다. 약혼식도 취소할 거예요. 유혜란 여사님이 더 무언가 말하려 했지만 저는 그대로 전화를 끊고 그녀의 번호를 차단해버렸어요. 그들과 더 이상 말을 섞을 필요가 없었죠. 약혼식 날 그들의 계산과 배신에 대한 대가를 가장 끔찍한 방식으로 치르게 할 거예요. 유혜란 여사님의 번호를 차단한 다음 날 오후 저는 새로 열 꽃집에 필요한 물품들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그때 또 초인종이 울렸죠. 현관렌즈로 보니 50대로 보이는 낯선 아주머니가 귤한 봉지를 들고 서 있었고 그 옆에는 이민준이 어색하게 서 있었어요. 유혜란 여사님이 보낸 구원투수가 틀림없었죠. 저는 주머니에 녹음 중인 휴대폰을 넣고 문을 열었어요. 제가 입을 열기도 전에 아주머니가 살갑게 웃으며 제 손을 잡았어요. 네가 청하구나. 나는 네 시어머니 될 사람의 먼 친척 언니야. 그냥 춘자 이모라고 불러. 우리 민준이가 이렇게 예쁘고 착한 색시를 얻었다고 해서 꼭 한번 보고 싶었어. 저는
그녀의 손을 빼며 차갑게 말했어요. 무슨 일이시죠? 저는 그쪽 가족과 더 이상 할 얘기 없는데요. 이민준이 다급하게 말했어요. 청아야, 춘자 이모님은 우리 화해시켜 주시려고 오신 거야. 너무 화내지 말고 이모님 말씀 좀 들어봐. 박춘자라는 아주머니는 귤을 신발장 위에 내려놓고 거실로 들어와 자리에 앉더니 말을 시작했어요. 청아야, 이모도 네가 서운한 거 알아. 민준이랑 민준이 엄마가 잘못했지. 하지만 원래 부부라는 게 싸우면서 정드는 거 아니겠니? 민준이 엄마는 그냥 성격이 급해서 그런 거지. 나쁜 사람은 아니야. 민준이는 너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안 그랬으면 인연이나 만나고 약혼까지 하려고 했겠어? 저는 그녀의 연극을 잠자코 지켜봤어요. 이모도 다 겪어봐서 아는데 여자한테 결혼은 평생이 걸린 일이잖아. 믿음직한 시댁 만나고 싶은 마음 왜 모르겠어. 민준이네가 아주 부자는 아니어도 민준이가 성실하고 착하잖아. 앞으로 너한테 정말 잘할 거야. 너처럼 예쁘고 집안도 좋은 애가 이런 사소한 일로 파혼하면 남들 보기에도 안 좋잖아. 사소한 일이요? 제가 드디어 입을 열었어요. 이모님은 그 집이 빚 4천만 원을 지고 있으면서 저희 집에 계약금 5천만 원을 내서 그 빚을 갚으려 했다는 걸 아세요? 이민준 씨가 제 뒤에서 다른 여자랑 바람 피우면서 우리 집 돈만 받으면 저랑 헤어질 거라고 한 것도 아시고요. 이게 이모님이 말씀하시는 사소한 일인가요? 박춘자 씨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어요. 아이고, 그 빚 문제는 내가 들었지. 민준이 엄마가 그러는데 그건 금방 갚을 수 있는 돈이래. 그리고 다른 여자랑 연락한 건 젊은 애들이 그럴 수도 있지. 뭐 큰일 아니야. 청아야, 네가 좀 더 어른스럽게 생각해야지. 그런 자잘한 문제로 시댁을 곤란하게 만들면 쓰니 어른스럽게요? 저는 비웃었어요. 제 돈 5천만 원으로 자기들 빚 갚게 해주고 남편이 다른 여자랑 놀아나는 것도 눈 감아주는 게 어른스러운 건가요? 이모님, 만약 제가 이모님 조카였다면 그래도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녀는 제 질문에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이민준을 쳐다봤어요. 민준아, 너는 왜 가만히 있어? 어서 청아한테 사과하고 화 풀라고 해. 이민준이 다가와 제 손을 잡으려 했어요. 청아야, 내가 잘못했어.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줘. 우리 친척들한테 약혼한다고 다 말해놨는데 이제 와서 취소하면 너무 창피하잖아. 저는 그의 손을 뿌리치고 휴대폰을 꺼내 어제 나리가 보내준 계좌 이체 내역 캡처본을 보여줬어요. 그 내역에는 유혜란 여사님이 그저께 박춘자 씨에게 50만 원을 수고비 명목으로 이체한 기록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죠. 저는 그 캡처본을 박춘자 씨의 눈앞에 들이밀었어요. 이모님, 유혜란 여사님이랑 먼 친척이라면서요. 그런데 왜 수고비로 50만 원을 받으셨어요? 이게 저를 설득하러 와주신 대가인가요? 이체 기록을 본 박춘자 씨의 얼굴이 새빨개졌어요. 아니야. 그건 그냥 그 사람이 나한테 갚을 돈이 있었던 거야. 너 설득하러 온 거랑은 상관없어. 갚을 돈이요? 저는 이체 기록의 상세 내역을 보여줬어요. 이체된 시간이 그저께 오후 3시. 제가 유혜란 여사님 번호를 차단한 직후네요. 진짜 친척이라면 하필 그때 빚을 갚으라고 하셨을까요? 그것도 딱 50만 원을요? 이모님, 연기가 너무 어설프시네요. 그때 소란스러운 소리에 이웃들이 문을 열고 밖을 내다보기 시작했어요. 박춘자 씨는 사람들이 모여들자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허둥지둥 일어나며 귤봉지를 집어들었어요. 나는 급한 일이 있어서 이만 가볼게. 너희들 일은 너희들이 알아서 해.
그녀는 신발도 제대로 신지 못한 채 도망치듯 사라졌어요. 이민주는 그녀의 뒷모습과 구경하는 이웃들을 번갈아 보며 얼굴이 새빨개졌죠. 그는 저를 매섭게 쏘아보며 말했어요. 서청아, 너 일부러 그랬지. 나 망신 주려고 작정한 거지. 망신이라고? 저는 냉소했어요. 먼저 나를 속이고 가짜 친척까지 동원해서 사기치려던 건 너희들이야. 이제 와서 창피한 줄은 아나 보네. 이민준, 이건 다 너희가 자초한 일이야. 이웃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어머, 저 집이 처녀 돈 뜯어내려고 사기친 거였어. 세상에 가짜 친척까지 고용하다니 정말 뻔뻔하네. 아가씨, 잘했어. 저런 시댁이랑은 절대 결혼하면 안 돼. 이민주는 더 이상 고개를 들지 못하고 도망치듯 사라졌어요. 그가 떠난 후 이웃인 왕 아주머니가 다가와 저를 위로해 주셨어요. 청아 씨, 저런 사람들 때문에 속상해하지 마. 청아 씨처럼 착하고 예쁜 아가씨는 훨씬 더 좋은 사람 만날 수 있을 거야. 저는 웃으며 감사 인사를 드렸죠. 문을 닫고 들어와 저는 방금 녹음한 파일을 저장하고 나리에게 메시지를 보냈어요. 나리야, 네가 찾아준 이체 기록 덕분에 오늘 아주 통쾌하게 복수했어. 박춘자라는 사람 망신만 당하고 도망갔어. 나리에게서 바로 답장이 왔어요. 잘했어. 원래 그런 사람들은 망신을 줘야 정신을 차려. 아, 그리고 내가 또 알아봤는데 유혜란 요즘 친척들한테 돈 빌리러 다니고 있대. 약혼식 때 친척들 보기 창피하니까 빚이라도 좀 갚으려고. 그런데 이미 소문이 다 나서 아무도 안 빌려준다는군. 저는 꼴 좋다. 자업자득이지. 라고 답장을 보냈어요. 저녁에 돌아온 엄마에게 낮에 있었던 일을 말씀드리자. 엄마는 웃으며 말했어요. 그 유혜란이라는 사람 정말 가지가지 하는구나. 가짜 친척까지 동원했다가 망신만 당했네. 정말 속이 다 시원하다. 청아야, 걱정 마. 며칠만 지나면 약혼식이야. 그때 가서 우리가 제대로 계산해주자. 다시는 사람들 앞에 얼굴도 못 들고 다니게.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마음이 정말 후련했죠. 약혼식 날. 그날이 바로 그들의 추악한 계산이 끝나는 날이자 제가 그들로부터 완전히 해방되는 날이 될 거예요. 이제 저는 더 이상 그들에게 휘둘리는 약한 여자가 아니에요. 저와 제 가족을 지킬 충분한 증거와 힘이 있었죠. 그날 밤 저는 다시 한번 모든 증거를 검토했어요. 약혼식 날, 이 증거들은 그 어떤 말보다 강력한 무기가 되어 그들의 입을 완전히 막아버릴 거예요. 가짜 친척 소동이 있고 3일 후 엄마는 새로 짓는 우리 집 별장 공사 현장에 가보자며 저를 데리러 오셨어요. 그날 오후 제가 막 집을 나서려는데 초인종이 울렸죠. 엄마인 줄 알고 문을 열었는데 문 앞에는 이민준이 선물 상자를 들고 서 있었어요. 청아야, 나 너한테 사과하러 왔어. 그의 목소리는 전보다 훨씬 부드러워져 있었고 눈빛에는 아첨하는 기색이 역력했죠. 이거 네가 전에 갖고 싶다고 했던 화장품이야. 내가 한 달 월급 모아서 샀어. 제발 나한테 한 번만 더 기회를 주면 안 될까? 제가 그를 쫓아내려던 순간 엄마의 차가 아파트 밑에 멈춰서고 경적이 짧게 울렸어요. 곧이어 엄마에게서 전화가 왔죠. 저는 일부러 스피커폰으로 받았어요. 엄마, 저 지금 바로 내려갈게요. 급할 거 없어. 천천히 나와. 아, 그리고 우리 새 별장 말이야. 네가 골랐던 밝은색 원목마루 오늘 자재 들어왔대. 인테리어 기사님이 너한테 와서 한번 보겠냐고 물어보시네. 시간 없으면 엄마가 대신 보고 있을게. 새 별장이요. 이민준이 갑자기 고개를 들고 눈을 동그랗게 떴어요. 손에 들고 있던 선물 상자를 떨어뜨릴 뻔했죠.
청아야, 너희 집 별장도 있어. 저는 그를 무시하고 전화기에 대고 말했어요. 엄마, 저 지금 바로 내려갈게요. 같이 가서 봐요. 저도 마루 색깔이 마음에 드는지 보고 싶어요. 전화를 끊고 가방을 들고 나가려는데 이민준이 다급하게 저를 막아섰어요. 청아야, 대답 좀 해줘. 너희 집 정말 별장 있어? 왜 나한테 한 번도 말 안 했어? 우리 집에 뭐가 있든 내가 당신한테 일일이 보고해야 할 의무는 없잖아? 저는 차갑게 말했어요. 그리고 우리는 이제 아무 사이도 아니니까 더 이상 나한테 집적거리지 마. 저는 그를 지나쳐 계단을 내려갔고 이민준은 저를 따라왔어요. 아파트 밑에서 수입 SUV를 본 이민준의 입이 떡 벌어졌죠. 어머님, 이 차. 엄마는 차에서 내려 이민준을 한번 쓱 쳐다보시고는 저에게만 웃으며 말했어요. 청아야, 다 챙겼니? 어서 가자. 늦으면 기사님 퇴근하셔. 제가 차에 타려던 순간 이민준이 갑자기 달려와 제 팔을 붙잡았어요. 청아야, 내가 잘못했어. 우리 엄마도 잘못했고 우리가 너한테 그러면 안 됐는데 너희 집이 이렇게 잘 사는 줄 몰랐어. 우리 다시 시작하면 안 될까? 약혼식도 원래 계획대로 하고 내가 앞으로 뭐든지 다 내 말 들을게. 다시는 너랑 안 싸울게. 저는 그의 손을 뿌리치며 역겹다는 듯이 말했어요. 이민준, 이제 와서 그런 말 하는 거 너무 늦었다고 생각 안 해? 예전에 우리 집이 평범한 줄 알았을 때는 그렇게 무시하고 이용해 먹으려고 하더니 이제 와서 별장 있다는 거 아니까 다시 시작하자고? 내가 널 믿을 것 같아? 엄마도 차갑게 말했어요. 젊은이 사람이 양심이 있어야지. 우리 청아가 자네한테 얼마나 잘해줬는데 자네 집은 우리 딸 돈이나 뜯어낼 생각만 했잖아. 이제 와서 우리 집 형편 좋은 거 아니까 빌붙으려는 거야? 세상에 그런 법이 어디 있어. 어서 비켜. 우리 갈 길 바쁘니까. 이민준이 더 무언가 말하려 했지만 엄마는 저를 차에 태우고 그대로 출발했어요. 백미러로 보니 이민준은 넋이 나간 사람처럼 그 자리에 서 있었죠. 차 안에서 엄마가 말했어요. 저 젊은이 정말 속물이구나. 우리 집 형편이 평범한 줄 알았을 땐 그렇게 무시하더니 별장 있다는 거 아니까 태도가 싹 바뀌네. 정말 기가 막혀서 저는 웃으며 말했어요. 엄마, 우리가 상가 건물 2채 더 있는 건 아직 모르잖아요. 알았으면 아마 더 난리가 났을걸요. 절대 알려주면 안 되지. 엄마가 말했어요. 우리 집 사정을 저런 인간들한테 알려줄 필요 없어. 그런데 그가 별장 얘기를 들었으니 분명히 유혜란한테 말할 거야. 그 여자가 또 무슨 꿍꿍이를 꾸밀지 모르니 조심해야 한다. 알아요, 엄마. 하지만 이제 모든 증거는 우리 손에 있어요. 무슨 짓을 하든 소용없을 거예요. 약혼식 날 모든 걸 다 터뜨려서 다시는 얼굴도 못 들고 다니게 만들 거예요. 새 별장 단지에 도착해서 정원이 딸린 3층짜리 건물을 보니 제 마음도 환해졌어요. 인테리어 기사님은 이미 마루 일부를 깔아놓았죠. 제가 고른 밝은색 원목 마루는 제가 상상했던 그대로였어요. 엄마는 웃으며 말했어요. 청아야, 내 안목이 정말 좋구나. 이 마루 색깔의 벽지랑 정말 잘 어울리네. 나중에는 이 남향방을 네가 써. 햇빛도 잘 들고 정원도 바로 보이고.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가족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면 이곳에서 제가 꿈꾸던 삶을 살 수 있을 거예요. 제가 좋아하는 꽃집을 운영하고 매일 꽃과 함께하며 더 이상 그런 끔찍한 일들에 얽매이지 않는 삶을요. 저녁에 집으로 돌아오는 길, 아파트 단지 입구에 유혜란 여사님이 서 있었어요. 이번에는 수입 과일 바구니를 들고 있었죠. 저를 보자마자 그녀는 아첨하는 미소를 지으며 달려왔어요. 청아야, 이제 오는구나. 이모가 네가 좋아하는 딸기 사왔어.
어서 받아. 저는 그녀의 뻔뻔한 얼굴을 보자 속이 울렁거렸어요. 이민준이 별장 얘기를 한 게 틀림없었죠. 저는 과일 바구니를 받지 않고 말했어요. 어머님, 저는 어머님이랑 더 이상 할 얘기 없습니다. 그만 돌아가세요. 아니야, 청아야. 유혜란 여사님이 다급하게 말했어요. 이모가 잘못했어. 예전에 내가 너희 집에 계약금 내라고 한 거, 그거 다 내가 잘못한 거야. 너희 집이 이렇게 잘 사는 줄도 모르고, 내가 정말 미안하다. 제발 마음에 담아두지 마. 잘 산다고 해서 당신들한테 이용당해도 되는 건 아니죠. 저는 차갑게 말하고 집으로 들어가려 했어요. 피곤해서 쉬고 싶으니 그만 가보세요. 제가 돌아서자 유혜란 여사님이 제 등 뒤에 대고 외쳤어요. 청아야, 다시 한번 생각해봐. 약혼식 우리 원래대로 하자. 이모가 앞으로 너 친딸처럼 아껴줄게. 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집으로 들어갔어요. 엄마에게 이 일을 말씀드리자 엄마는 웃으며 말했죠. 그것 봐. 이민준이 벌써 다 말했네. 이제 우리 재산을 노리고 저러는 거야. 하지만 괜찮아. 우리는 이미 다 알고 있으니 절대 저들 뜻대로 되진 않을 거야.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약혼식 날 그들의 탐욕과 계산에 대해 가장 끔찍한 대가를 치르게 해주리라. 다시 한번 다짐했죠. 유혜란 여사님이 아파트 앞에서 저를 기다린 다음 날, 저는 꽃집에서 새로 들여올 꽃 종류를 고르고 있었어요. 그때 나리에게서 메시지가 왔죠. 청아야, 방금 들었는데 유혜란 어제 너희 아파트 가서 이웃들한테 너희 집 사정 다 묻고 다녔대. 별장 2채에 상가 건물 2채까지 있는 거 확인하고는 지금쯤 땅을 치고 후회하고 있을걸. 저는 메시지를 보고 웃음이 터졌어요. 엄마 말이 맞았네요. 알아보라고 해. 많이 알수록 더 후회하게 될 테니까. 약혼식 날 더 크게 망신당할 거야. 저는 장미, 백합, 해바라기 같은 꽃들을 주문하고 이틀 뒤에 배송해달라고 했어요. 마음이 정말 가벼웠죠. 약혼식만 끝나면 제 꽃집도 정식으로 열고 그 끔찍한 가족과도 완전히 끝낼 수 있을 거예요. 오후에 집에 가는데 아파트 밑에 유혜란 여사님이 또 서 있었어요. 이번에는 싸구려 과일 대신 고급스럽게 포장된 홍삼과 전복 세트를 들고 있었죠. 저를 보자마자 그녀는 이전보다 훨씬 더 아첨하는 미소를 지으며 다가왔어요. 청아야, 이제 오는구나. 이모가 특별히 너 주려고 백화점에서 보양식 좀 사왔다. 네가 일하느라 힘드니까 몸보신 좀 해야지. 저는 선물을 받지 않고 차갑게 말했어요. 어머님, 이러실 필요 없습니다. 이런 거 필요 없으니 그냥 가져가세요. 아니야, 청아야. 유혜란 여사님이 제 손에 억지로 선물 세트를 쥐어주며 말했어요. 이건 다 이모성이야. 제발 받아줘. 예전에 내가 너한테 못되게 굴었던 거 정말 미안하다. 내가 여기서 너한테 사과할게. 제발 마음에 담아두지 마. 저는 그녀의 손을 뿌리치고 아파트 안으로 들어갔어요. 어머님, 하실 말씀 있으면 올라가서 하시죠. 여기서 이러시면 남들 보기 안 좋습니다. 유혜란 여사님은 저를 따라 집 안으로 들어와 선물을 테이블 위에 내려놓고 제게 직접 물까지 따라 주었어요. 청아야, 물 마셔. 이모가 어제 너희 아파트 와서 좀 알아봤는데 너희 집이 그렇게 잘 사는 줄 몰랐어. 별장이 2채에 상가 건물까지 있다며 정말 대단하더라. 그런 줄도 모르고 내가 너희 집에 계약금 내라고 했으니 정말 내가 잘못했어. 제발 이모 용서해다오. 저는 물컵을 받아 내려놓고 말했어요. 어머님, 과거 얘기는 그만하시죠. 오늘 저를 찾아오신 게 단순히 사과하러 오신 건 아닐 텐데요. 유혜란 여사님은 손을 비비며 아첨하는 미소를 지었어요. 청아야, 사실은
약혼식 얘기를 좀 하려고. 우리가 너무 소박하게 준비한 것 같아서 말이야. 너처럼 귀한 며느리를 맞이하는데 이래선 안 되지. 호텔도 우리 동네에서 제일 좋은 곳으로 다시 예약했고 음식도 최고급으로 바꿨어. 밴드도 부를 거야. 우리 민준이가 이렇게 대단한 여자랑 결혼한다는 거 온 동네 사람들이 다 알게 해야지. 저는 속으로 비웃었어요. 우리 집 재력을 이용해서 자기들 체면을 세우려는 속셈이 뻔했죠. 저는 일부러 말했어요. 어머님, 너무 과한 거 아니에요? 돈 아깝게. 그리고 저랑 이민준 씨는 이미 헤어졌는데 약혼식은 무슨 헤어지다니. 유혜란 여사님이 제 말을 끊었어요. 그냥 좀 다툰 거지 뭘 헤어져. 우리 민준이가 원래 좀 무뚝뚝해서 그래. 다른 여자랑 연락한 것도 그냥 실수였고 걔가 제일 사랑하는 사람은 너야.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줘. 그리고 예전에 내가 너희 집에 계약금 2억 내라고 했던 거. 그거 다 화나서 한 소리야. 신경 쓰지 마. 신혼집 계약금. 우리 집에서 다 낼게. 너희 집은 한 푼도 낼 필요 없어. 집 명의도 너랑 민준이 공동명의로 하고 집안일도 다 내 말 들으라고 할게. 민준이 월급 통장도 너한테 맡기고. 어떠니? 저는 그녀의 뻔뻔한 태도에 속이 뒤집힐 것 같았어요. 예전에 돈 뜯어내려 할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이런 제안을 하다니. 저는 망설이는 척하며 말했어요. 어머님, 이건 돈 문제가 아니에요. 저랑 이민준 씨 사이에는 이제 아무 감정도 없어요. 억지로 결혼해도 행복할 수 없을 거예요. 감정이 왜 없어? 유혜란 여사님이 다급하게 말했어요. 너희 인연이나 만났잖아. 그냥 민준이가 잘못해서 네가 화가 난 거지. 내가 앞으로 단단히 교육시킬게. 다시는 너 속 안 썩이게 할 테니 제발. 응? 그때 이민준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어요. 유혜란 여사님은 스피커폰으로 전화를 받았죠. 민준아, 너 청아한테 빨리 사과하고 약혼식 원래대로 하자고 해. 전화기 너머에서 이민준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청아야, 내가 잘못했어. 앞으로 정말 잘할게. 뭐든지 다 내 말 들을게.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줘. 우리 약혼식 원래대로 하자. 응?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유혜란 여사님은 저를 재촉했어요. 청아야, 민준이가 저렇게까지 말하는데 제발 용서해 주라. 약혼식에 대해서 뭐 더 바라는 거 있으면 이모한테 다 말해. 내가 다 들어줄게. 저는 속으로 계획을 세우고 일부러 말했어요. 어머님, 약혼식은 좀 더 생각해보고 내일 답을 드릴게요. 엄마랑도 상의해봐야 하고요. 그래, 그래. 엄마랑 잘 상의해봐. 급할 거 없으니까 천천히 생각해. 이모는 좋은 소식 기다리고 있을게. 유혜란 여사님은 한참 동안 저를 구슬리다가 돌아갔고 저는 바로 엄마에게 전화해 모든 상황을 설명했어요. 엄마는 그 여자 정말 뻔뻔하구나. 우리 돈 많은 거 아니까 태도가 싹 바뀌네. 잘했어. 일단 마음 돌린 척해서 방심하게 만들어. 약혼식 날 제대로 한 방 먹여주자 라고 말했죠. 저는 네, 엄마.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내일 약혼식 계속 진행하겠다고 해서 저들을 완전히 방심하게 만들 거예요. 라고 대답했어요. 전화를 끊고 저는 테이블 위에 홍삼과 전복 세트를 쓰레기통에 던져버렸어요. 아무리 비싼 선물을 가져와도 그들이 저를 속였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아요. 약혼식 날, 저는 반드시 그들에게 대가를 치르게 할 거예요. 그날 밤, 저는 나리에게 연락해 모든 증거 자료를 파워포인트 파일로 만들어 달라고 부탁했어요. 약혼식 날 프로젝터로 모든 하객들 앞에서 상영할 계획이었죠. 나리는 걱정 마. 내가 아주 멋지게 만들어서
저 사람들 얼굴을 잿빛으로 만들어줄게. 라고 답했어요. 이제 약혼식 날만 기다리면 돼요. 그들에게 평생 잊지 못할 선물을 안겨줄 그날을요. 약혼식 당일, 저와 엄마는 약속 시간보다 30분 일찍 호텔에 도착했어요. 나리가 이미 연회장에서 저희를 기다리고 있었죠. 나리는 제가 준비한 증거 자료를 프로젝터에 연결하고 재생 장비에 문제가 없는지 꼼꼼하게 확인했어요. 화려하게 꾸며진 연회장을 보며 저는 속으로 비웃었어요. 유혜란 여사님, 이렇게까지 체면을 차리시더니 잠시 후에 얼마나 크게 망신을 당하시려고. 곧이어 그 가족이 도착했어요. 유혜란 여사님은 화려한 원피스에 금팔찌까지 차고 친척들에게 자랑을 늘어놓기 시작했죠. 오늘 우리 아들 민준이가 약혼합니다. 우리 며느리 청아네 집이 아주 부자라서 신혼집 계약금도 다 내줬답니다. 이제 우리 아들은 평생 편하게 살 일만 남았어요. 친척들은 민준이가 복이 많네. 유 여사님이 며느리를 잘 얻었네 하며 부러워했고, 유혜란 여사님은 웃음이 떠나질 않았어요. 이민준도 말끔하게 양복을 차려입고 친척들의 축하를 받으며 제게 다가와 손을 잡으려 했지만 저는 슬쩍 피했죠. 약혼식이 시작되고 유혜란 여사님이 먼저 단상에 올라 마이크를 잡았어요. 오늘 제 아들 민준이와 며느리 청아의 약혼식에 와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며느리 청아는 정말 착하고 효심이 깊은 아이입니다. 심지어 신혼집 계약금 5천만 원도 선뜻 내주었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우리 며느리와 사부인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우리 청아 절대 눈물 흘릴 일 없도록 저희가 잘 보살피겠습니다. 그녀는 저에게도 한마디 하라며 마이크를 넘기려 했어요. 저는 마이크를 받아들고 웃으며 말했죠. 어머님, 잠시만요. 제가 하객 여러분께 보여드릴 게 있습니다. 이걸 보시면 제가 정말로 착하고 효심 깊은 며느리인지, 그리고 정말로 계약금 5천만 원을 내려고 했는지 아시게 될 겁니다. 저는 나리에게 신호를 보냈어요. 연회장의 대형 스크린에 가장 먼저 유혜란 여사님과 저희 엄마가 찻집에서 나눈 대화 녹취록이 나타났어요. 청아네 집에서 계약금 5천만 원을 내게 하고 집 명의는 민준이 단독 명의로, 그리고 이혼 시 재산 분할 포기 각서까지 받아내라는 내용이었죠. 유혜란 여사님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청아야, 너 지금 뭐 하는 거니? 장난치지 마. 할 얘기 있으면 나중에 따로 하자. 저는 그녀를 무시하고 계속 말했어요. 자, 다음을 보시죠. 이건 이민준 씨네 집이 빚 4천만 원을 지고 있다는 증거 자료와 유혜란 여사님이 청아네 돈으로 우리 빚부터 갚자고 말한 채팅 기록입니다. 스크린에 빚 내역과 채팅 캡처본이 뜨자 친척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세상에, 저 집에 빚이 저렇게 많았어? 며느리 돈으로 빚 갚으려고 했다니 정말 너무하네. 유혜란 여사님이 발을 동동 구르며 소리쳤어요. 거짓말이야. 저건 다 청아가 조작한 거야. 믿지 마세요. 조작인지 아닌지는 이걸 들어보시면 알겠죠. 제가 말을 마치자 나리가 유혜란 여사님의 협박 녹음 파일을 재생했어요. 네가 계약금 내는 걸 동의하지 않으면 그건 민준이랑 잘해볼 생각이 없다는 뜻으로 알겠다. 그때 가서 우리 민준이가 너랑 헤어지자고 해도 원망하지 마라. 녹음이 끝나자 유혜란 여사님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저는 다시 말했죠. 더 재미있는 것도 있습니다. 이건 이민준 씨가 다른 여자와 나눈 채팅 기록입니다. 청아네 돈만 받으면 너한테 갈게. 청아는 답답하고 재미없는 여자라고 했더군요. 스크린에 이민준의 외도 채팅 기록이 뜨자 연회장은 완전히 뒤집혔어요. 세상에,
민준이가 저런 놈이었어? 저런 쓰레기 같은 놈. 청아 아가씨, 저런 놈이랑은 절대 결혼하면 안 돼. 이민준이 얼굴이 새빨개져서 단상으로 뛰어 올라오려 했지만 엄마가 그를 막아섰어요. 내 딸한테 손대지 마. 우리 딸 돈 뜯어내려 하고 상처 준 것도 모자라. 어디서 행패야. 저는 단상 아래의 초라한 가족들을 내려다보며 마이크에 대고 말했어요. 여러분, 제가 오늘 이 모든 것을 공개하는 이유는 이 결혼은 없던 일이 되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함입니다. 저 서청아, 비록 여자이지만 남들에게 이용당하는 바보는 아닙니다. 이 가족은 빚 4천만 원을 지고 있으면서 저희 집에 계약금 5천만 원을 요구했고 이민준 씨는 제 뒤에서 바람을 피우며 우리 집 돈만 챙기고 저를 버릴 계획을 세웠습니다. 유혜란 여사님은 가짜 친척을 고용해 저를 속이려 했고 저를 협박까지 했습니다. 저는 마이크를 내려놓고 엄마와 나리의 손을 잡고 연회장을 빠져나왔어요. 유혜란 여사님이 제 팔을 붙잡고 울며 매달렸죠. 청아야, 내가 잘못했어. 제발 용서해줘. 우리 약혼식 이대로 계속하면 안 될까? 저는 그녀의 손을 뿌리치며 차갑게 말했어요. 기회요? 저는 당신들에게 수많은 기회를 줬습니다. 그 기회를 걷어찬 건 당신들이에요. 당신들이 저와 우리 가족에게 저지른 짓은 용서할 수 없지만 법적으로 문제 삼지는 않겠습니다. 하지만 당신들은 오늘 이 자리에서 당신들의 탐욕에 대한 대가를 치른 겁니다. 호텔을 빠져나오자 시원한 공기가 저를 감쌌어요. 엄마가 웃으며 말했죠. 잘했어. 드디어 저 끔찍한 인간들과 끝이구나. 우리 딸, 오늘 정말 멋있었어. 엄마는 네가 정말 자랑스럽다. 나리도 웃으며 말했어요. 맞아, 청아야. 아까 그 가족 표정 봤어? 정말 속이 다 시원하더라. 이제 다시는 남들 등쳐먹을 생각 못할걸.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마음이 정말 후련했죠. 오늘부터 저는 더 이상 그 가족과 엮일 일이 없을 거예요. 이제 제 꽃집을 꾸리고 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날 밤 이웃인 왕 아주머니에게서 메시지가 왔어요. 청아 씨, 오늘 약혼식장에서 그 집안 망신 제대로 줬다면서? 정말 속이 다 시원하네. 유혜란, 호텔에서 한참을 울고불고 난리도 아니었대. 친척들한테도 다 손가락질 당하고 이민주는 아버지한테 두들겨 맞았다더라. 정말 꼴 좋다. 저는 자업자득이죠. 라고 답장을 보냈어요. 휴대폰을 내려놓고 창밖을 보는데 마음이 정말 평온했어요. 제 새로운 인생은 이제 막 시작된 거예요. 더 이상 속임수도 배신도 없는 제가 사랑하는 꽃과 저를 사랑하는 가족들만 있는 그런 행복한 인생이요. 약혼식 소동이 있고 3일 후 제가 꽃집에서 막 들어온 해바라기를 정리하고 있는데 이웃인 왕 아주머니가 꽃을 사러 오셨어요. 청아 씨, 그거 알아? 그 집안 요즘 아주 난리가 났대. 저는 해바라기 줄기를 다듬으며 물었죠. 왜요? 또 무슨 일 있대요? 돈 문제지. 뭐겠어. 그 비싼 호텔에서 약혼식 하느라 음식값만 몇 천만 원이 나왔다더라. 밴드의 꽃장식까지 합치면 거의 1억 가까이 썼대. 원래는 청아 씨네가 계약금 내면 그 돈으로 어떻게 메꿔보려고 했는데 결혼은 깨지고 빚만 1억이 더 늘어난 거지. 원래 있던 빚 4천만 원에 이제 빚쟁이들이 매일같이 집으로 찾아온대. 저는 조금도 놀라지 않았어요. 다 그들이 자초한 일이었으니까요. 왕 아주머니는 계속 말했죠. 어제는 내가 시장에 갔는데 유혜란이 남들이 버린 시든 채소 잎을 줍고 있더라. 예전에는 정육점에서 제일 비싼 고기만 사던 사람이었는데 말이야. 이제는 채소 하나도 제대로 못 사는 신세가 된 거지. 그때
나리에게서 메시지가 왔어요. 이민지 씨가 옷가게 앞에서 울고 있는 사진과 함께였죠. 청아야, 이민지 어제 저 옷가게의 직원으로 면접 보러 갔다가 집안에 빚 많고 약혼식 소동 일으킨 거 소문나서 바로 잘렸대. 길에서 엉엉 울면서 다 엄마랑 오빠 때문이야. 나까지 이게 무슨 고생이야. 하고 소리 질렀다더라. 저는 사진을 보며 아무런 동정심도 느끼지 않았어요. 오후에 마트에 갔는데 멀리서 이민준 씨가 전단지를 돌리고 있는 게 보였어요. 낡고 해진 셔츠에 헝클어진 머리. 예전에 말끔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죠. 저를 보자 그는 황급히 고개를 숙였어요. 제가 마트에서 장을 보고 나오는데 입구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들렸어요. 이민준 씨가 어떤 남자와 싸우고 있었죠. 남자는 차용증을 흔들며 소리쳤어요. 네가 나한테 빌려간 돈 500만 원 당장 갚아. 오늘 안 갚으면 네 집에 쳐들어갈 줄 알아. 이민준 씨는 주변 눈치를 보며 작은 목소리로 애원했어요. 형님, 제발 며칠만 더 시간을 주세요. 제가 아르바이트해서 꼭 갚을게요. 시끄러워. 당장 갚아. 그때 유혜란 여사님이 달려와 남자에게 매달렸어요. 사장님, 제발 한 달만 더 시간을 주세요. 저희가 꼭 갚겠습니다. 한 달? 당신들 야반도주하면 내가 누굴 찾아가라고. 당장 갚아. 안 그러면 경찰에 신고할 거야. 유혜란 여사님이 울음을 터뜨렸어요. 저희 정말 돈이 없어요. 약혼식 하느라 1억을 썼고 원래 빚도 4천만 원이나 있어서 남자는 어이없다는 듯이 웃었어요. 뭐 1억짜리 약혼식 할 돈은 있고 내 돈 500만 원 갚을 돈은 없다고? 이민준 씨는 허둥지둥 친구들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아무도 돈을 빌려주지 않았어요. 저는 그 초라한 모습을 보며 이것이 바로 그들이 받아야 할 뻘이라고 생각했어요. 저녁에 엄마가 말씀하셨어요. 오늘 별장 가는데 이정국 씨가 길에서 폐지 죽고 있더라. 머리가 하얗게 다 샜어.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다 자업자득이죠. 엄마는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사람은 너무 욕심부리면 안 돼. 남을 속여서 얻은 건 결국 다 잃게 되어 있어. 며칠 후 꽃집을 막 열었는데 유혜란 여사님이 가게 앞에 서 있었어요. 낡은 장바구니를 들고 있었죠. 그녀는 저를 보더니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청아야, 나 꽃 한 송이만 사려고. 저는 옆에 있던 카네이션을 가리키며 말했어요. 한 단에 5천 원입니다. 그녀는 주머니에서 꼬깃꼬깃한 5천 원짜리 한 장을 꺼내 제게 건네고는 카네이션 한 단을 들고 조용히 돌아갔어요. 그녀의 뒷모습을 보며 저는 이것이 바로 그들이 받아야 할 마땅한 결말이라고 생각했어요. 사람은 정직하고 선하게 살아야 해요. 남을 속이면 결국 자신에게 모든 것이 돌아오게 되어 있으니까요. 며칠 뒤 엄마와 함께 별장 인테리어 시안을 보러 갔어요. 디자이너가 보여준 시안 중에 정원이 넓게 펼쳐진 전원풍 디자인이 제 마음에 쏙 들었죠. 엄마는 우리 딸, 이 집에서 차도 마시고 꽃도 가꾸면서 행복하게 살아야지 하고 웃으셨어요. 꽃집은 점점 더 번창했고 단골 손님도 많이 늘었어요. 약혼식장에서 만났던 유혜란 여사님의 친척도 이제는 제 단골이 되어 종종 꽃을 사러 왔죠. 그녀는 청아 씨, 그때 그 집안이랑 헤어지길 정말 잘했어. 그 집 이제는 빚더미에 앉아서 서로 탓만하고 산대. 사람은 정말 착하게 살아야 해. 라고 말했어요. 저는 손님들과 꽃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기도 하고 때로는 인생에 대한 조언을 해주기도 했어요. 제가 겪었던 일들을 통해 얻은 교훈. 즉, 결혼 전에는 상대방의 모든 것을 꼼꼼히 확인하고 불리한 상황에서는 반드시 증거를 남기고 아니다 싶을 때는 과감하게 관계를 정리해야 한다는
세 가지 원칙을 이야기해 주었죠. 많은 사람들이 제 이야기에 공감했고, 제 꽃집은 단순히 꽃을 파는 곳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을 위로하는 공간이 되어갔어요. 어느 날 저녁, 엄마와 함께 막 완공된 별장 정원의 나무 울타리를 보며 저는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깨달았어요. 그것은 큰돈이나 화려함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정직하게 땀 흘리며 제가 좋아하는 일을 하는 것이었죠. 끔찍했던 과거는 오히려 저를 더 단단하고 현명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었어요. 이제 저는 제 손으로 가꾼 아름다운 꽃들처럼 제 인생을 향기롭고 풍요롭게 만들어 나갈 거예요. 사랑하는 가족과 좋은 친구들과 함께 말이죠. 이것이야말로 제가 꿈꾸던 가장 완벽한 삶이니까요.